구치소의 공기는 늘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공난숙은 철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꼴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거든요. 철문이 열리면 보통은 발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구둣굽이 바닥을 긁는 소리, 열쇠가 흔들리는 소리, 누군가의 기침.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발소리조차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어요.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고 그 결론을 읽어주러 들어오는 사람처럼. 공난숙 씨. 낮고 짧은 목소리. 공난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유리 너머로 서 있는 남자는 주하늘이었습니다. 예전처럼 감정 없는 얼굴. 동정도 비웃음도 없는 표정. 공난숙은 순간 숨이 걸렸습니다. 아니, 숨이 멈췄다기보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던 얼굴과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던 얼굴이 동시에 겹치는 기분. 그게 주하늘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웃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목에서 걸려요. 자존심은 버릴 수 있어도 버려졌다는 느낌만큼은 못 버렸거든요. 왜 왔니? 설마 나를? 공난숙은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꺼낸 순간 자신이 마치 아직도 엄마처럼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왜 왔니라는 말은 원래 아이한테 하는 말인데 그렇다고 여기 웬일이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너무 남 같아서. 주하늘은 대답하지 않고 서류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임시 석방, 보석, 보호 조건 그리고 그 밑줄. 조건부 협조. 공난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말은 이미 주하늘이 이 판을 계산하고 움직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서류를 잡았는데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려왔나?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이던 공난숙이 지금은 종이 한 장에 목이 매달려 있으니 내가 협조를 해야 한다고. 주하늘이 처음으로 눈을 들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그 말이 차갑게 박혔어요. 공난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자. 나 살아야 해. 그 말 끝이 떨렸습니다. 공난숙은 그 떨림이 분해서 싫었어요.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살았는데 주하늘 앞에서는 늘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졌거든요. 주하늘은 끝까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만 더 했죠. 밖에 나오면 바로 움직이죠. 그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다정함도 아니고 그저 시간 없어라는 사람의 말. 공난숙은 그게 좋으면서도 싫었습니다. 좋은 건 그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고 싫은 건 그 흔들리지 않음이 자신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출소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도장 찍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건조했습니다. 공난숙. 이름 석자가 마치 죄목처럼 들렸어요. 철문이 한 번 더 열리고 또 한 번 더 열렸습니다. 마지막 문이 열리자 밖에서 햇빛이 쏟아졌어요. 너무 환해서 순간 눈이 시렸습니다. 공난숙은 한 발 내딛었는데 그 한 발이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쇠창살 안에서의 무게가 발목에 달라붙은 것처럼. 그 순간 어이없게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어서.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사치처럼 느껴지는 날이 오다니. 공난숙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울면 끝이다. 공난숙이 울면 그건 패배였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주하늘을 찾았습니다. 주하늘은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수행비서도 없이. 마치 이 일이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책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게 더 불편했어요. 주하늘이 가까이 올수록 공난숙의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차 타요. 주하늘의 말은 짧았습니다. 공난숙은 웃음을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 차 타야지. 차 문이 열리고 공난숙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 떨림이 싫어서 손등을 한번 꽉 눌렀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세상이 확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의 소음이 차단되고 차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거든요. 공난숙은 창밖을 보려 했지만 결국 주하늘을 봤습니다.
보지 않으려 해도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공난숙은 확신했습니다. 진태석은 나를 끝내려 했지. 그런데 끝나는 건 내가 아니라 너다. 공난숙이 주하늘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넌 나를 구해준 게 아니야. 주하늘은 운전석을 보며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아요. 그 짧은 대답이 더 신경을 긁었습니다. 왜요? 도 아니고 무슨 말씀이세요? 도 아니고 그냥 알고 있다는 말. 그러니까 주하늘은 처음부터 공난숙의 마음까지 계산했다는 뜻이잖아요. 공난숙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너도 알겠지. 난 도움받으면 반드시 갚아. 그것도 몇 배로. 그 말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고 선언이었고 약속이었죠. 공난숙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순간부터 빚을 갚는 방식으로 지배해왔으니까요. 그게 공난숙이 살아남는 법이었어요. 주하늘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핸들이 살짝 조여졌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희게 변하는 그 미세한 변화. 공난숙은 그걸 보고 더 확신했어요. 주하늘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들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공난숙은 창밖을 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장면을 그리고 있었어요. 진태석은 나를 감옥에 묻으려 했고 한혜라는 나를 이용해 자기 판을 만들려 하고 차정원은 복수를 위해 피를 말리고 있고 주영채는 제 살길 찾느라 눈이 뒤집혀 있겠지. 공난숙은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가운 결심이 들어있었어요. 하늘아. 공난숙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게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그런데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공난숙은 이제 확인해야 했거든요. 너 이거 끝까지 갈 거지? 주하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며 깜빡이를 켜고 백미러를 한번 보고 그제야 낮게 답했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공난숙은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따끔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간다. 그 말은 좋았습니다.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포이기도 했어요. 끝까지 가면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내 피가 될지 내 피가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공난숙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자기 몸이 떨리는 걸 들키기 싫어서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떨리면 안 돼. 난 공난숙이야. 내가 무너지는 꼴은 절대 못 보여.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그래도 내가 다치는 건 못 보겠다. 공난숙은 그 목소리를 더 세게 눌러버렸습니다. 감정은 약점이니까요.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니까요. 차는 점점 더 빠르게 도심으로 들어갔고 유리창 너머로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난숙은 마지막으로 주하늘의 옆얼굴을 봤습니다. 차가운 선, 단정한 턱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 너는 감정을 숨기고 나는 감정을 무기로 바꾼다. 우린 방식이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 공난숙이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태석. 차는 한강을 끼고 달렸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물빛이 번져도 공난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머릿속에는 딱 두 글자만 맴돌았거든요. 조건. 주하늘이 구치소 유리창 너머로 밀어넣던 그 종이의 밑줄. 조건부 협조. 그게 오늘부터 공난숙의 숨줄이자 목줄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의외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번쩍이는 호텔도 더 크라운 캐피털 같은 유리 궁전도 아니었어요. 한강변에서 한 블록만 들어간 조용한 2층짜리 건물, 간판도 작고 유리창도 반투명. 겉으로 보면 그냥 디자인 스튜디오나 사무실 같았는데 입구에서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감시를 싫어하는 사람, 흔적을 싫어하는 사람, 소문을 싫어하는 사람이 고른 장소의 냄새였죠. 주하늘이 먼저 내려 문을 열어줬습니다. 공난숙은 그걸 보고 더 기분이 묘했어요. 문을 열어주는 친절이 아니라 동선을 통제하는 습관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계단,
공난숙은 일부러 구두굽을 또각또각 울리며 올라갔습니다. 내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소리를 바닥에 새기듯이요. 2층 문이 열리자 작은 회의실이 나왔습니다. 테이블은 길고 단정했고 벽은 방음 패널로 덮여 있었고 창은 바깥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처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카메라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곳엔 보안 카메라가 있는데 여긴 없었어요. 공난숙은 그걸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곳이구나. 주하늘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휴대폰은 여기. 벽 쪽에 작은 금속함이 있었어요. 신호 차단 박스. 공난숙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 내가 언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했지? 주하늘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취급 아니고 절차예요. 공난숙은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절차. 주하늘이 입에 올리는 단어치곤 너무 차갑고 정확했어요. 공난숙은 일부러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박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주하늘을 똑바로 봤습니다. 좋아. 절차. 그럼 이제 내 절차를 말해봐. 나를 꺼낸 이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협조. 주하늘은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두꺼운 종이 뭉치, 클립, 분류 스티커 그리고 USB 하나. 공난숙의 눈이 USB에 먼저 꽂혔습니다. 그거 뭐야? 주하늘은 대답 대신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큰 글씨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공난숙 보석 조건, 협조 범위, 안전 조치, 위반 시 즉시 재구속, 보호자 지정 주하늘. 공난숙은 보호자라는 단어에서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보호자? 내가 지금 누구 보호를 받는 처지야? 주하늘은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공난숙은 한 번 더 자신이 밑바닥까지 내려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공난숙은 테이블 끝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폼을 잡는 게 아니라 버티는 자세였어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좋아. 조건을 듣자. 주하늘은 손가락으로 항목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첫째. 공난숙 씨는 진태석 관련 범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걸 제출해야 해요. 장부, 계좌, 페이퍼 컴퍼니, 차명폰, 바지 사장 리스트. 전부. 공난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내가 왜? 그 인간이 나를 깜빵에 넣었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하지? 주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예요. 공난숙 씨가 갖고 있는 건 복수가 아니라 칼이에요. 그 칼을 내일 당장 써요. 공난숙은 그 순간 멈칫했습니다. 주하늘이 살고 싶으면이라고 말하던 구치소의 얼굴이 겹쳤거든요. 내일 당장? 주하늘이 USB를 톡 건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진태석 체포 타이밍이 잡혀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못 박으려면 공난숙 씨의 진술이 필요해요. 공난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거야? 주하늘은 단호했습니다. 증인이 아니라 스위치예요. 공난숙 씨가 입을 여는 순간 영장이 움직이고 판이 뒤집혀요. 공난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을 연다는 건 자신도 함께 피를 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진태석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인간은 늘 자신이 무너지기 전에 상대를 먼저 찢는 타입이었거든요. 공난숙이 낮게 물었습니다. 둘째 조건은? 주하늘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둘째, 공난숙 씨는 이 기간 동안 공식 석상에 절대 나서지 않아요. 기자, 지인, 정치권, 언론 접촉 금지. 진태석이 공난숙 씨를 입막음하려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공난숙이 픽 웃었습니다. 날 죽이겠다는 거네. 주하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네. 정확히는 사고로 만들겠죠. 공난숙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사고. 그 단어는 공난숙이 수없이 써먹던 방식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했던 걸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셋째는? 주하늘이 파일을 한 장 넘겼습니다. 셋째. 공난숙 씨는 주하늘 씨 안전에 대해 절대 단독 행동을 하지 않아요.
동선 공유, 이동시 동행, 그리고 주하늘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공난숙이 바로 채찍처럼 물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하늘이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공난숙 씨가 가진 카드로 누가 저를 건드리려 하면 그 즉시 그 판을 뒤집어야 해요. 공난숙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너 그 말은? 주하늘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진태석이 저를 노리고 있어요. 공난숙 씨가 밖으로 나온 걸 알면 다음 타깃은 저예요. 공난숙 씨를 통제하려면 저를 먼저 꺾어야 하니까. 공난숙은 순간 숨이 차올랐습니다. 속이 뜨겁게 끓었는데 겉으로는 차갑게 눌러야 했어요. 그 인간이 내 숨통을? 주하늘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공난숙은 손가락 끝이 떨리는 걸 숨기려 컵을 집었습니다. 컵이 없어서 테이블 위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진태석, 너는 선을 넘었구나. 주하늘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면 감정이 드러나니까요. 대신 주하늘은 냉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첫 작전 정해요. 공난숙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첫 작전? 좋아. 내가 그린 그림이 뭔데? 주하늘은 테이블 위에 펜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난숙 씨를 살리는 길. 다른 하나는 진태석을 완전히 끝내는 길. 공난숙의 시선이 펜 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살리는 길이 뭐야? 주하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난숙 씨는 피해자 프레임을 가져야 해요. 공난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피해자? 내가? 세상이 날 뭐로 보는데? 주하늘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세상은 진실을 보지 않아요. 스토리를 봐요. 진태석에게 이용당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 그리고 결국 진실을 털어놓는 내부자. 공난숙은 그 말이 기분 나쁘면서도 정확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난숙은 늘 남의 이미지를 조작해왔어요. 주하늘은 그 방식을 자기 엄마에게 쓰려는 거였죠. 공난숙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진태석을 끝내는 길은? 주하늘이 USB를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공난숙 쪽으로. 이 안에 결정타가 있어요. 근데 결정타는 언제나 하나가 아니라 연쇄로 가야 해요. 공난숙이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가볍지만 무서운 무게가 느껴졌어요. 연쇄? 주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장, 체포, 압수수색, 언론, 그리고 마지막. 진태석이 절대 안 무너질 거라 믿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 공난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게 뭔데? 주하늘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가족. 공난숙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처절하고 비틀린 웃음. 가족? 그 인간이 가족을 믿어? 주하늘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믿는다기보다 가족을 소유한다고 믿죠. 공난숙은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진태석 같은 인간에게 가족은 사랑이 아니라 재산이에요. 내 것, 내 피, 내 이름, 내 후계자. 공난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그러면 내 역할은 뭐지? 주하늘은 한 장짜리 문서를 꺼냈습니다. 제목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내부자 진술서 초안. 내일 오전 검찰 출석. 공난숙 씨는 진태석이 비자금 세탁을 지시했고 공난숙 씨는 협박과 회유로 움직였다고 진술해요. 공난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를 협박당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네.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 공난숙 씨가 살아남아요. 공난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자신의 자존심을 더 버려야 했어요. 하지만 공난숙은 이미 결심했죠. 살아야 한다. 살아서 진태석을 끌어내려야 한다. 공난숙이 문서를 탁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럼 내 조건도 있어. 주하늘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공난숙은 그 흔들림이 좋아서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협조할게. 다 줄게. 대신. 주하늘이 낮게 물었습니다. 대신 뭐요? 공난숙은 주하늘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약속해. 진태석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뜨릴 마지막 사람은 내가 고른다. 한혜라도 영채도 그 누구도 내 앞에서 도망 못 가게. 주하늘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공난숙이 다시 포식자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주하늘은 숨을 한 번 내쉬고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나중이에요. 내일 먼저 살아남아요. 공난숙이 이를 갈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일. 그리고 공난숙은 USB를 손에 쥔 채 주하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하늘아. 주하늘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공난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너 나를 꺼낸 건 계산이 맞지. 근데 내가 다치는 건 계산에 넣지 마.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찢었습니다. 공난숙의 약점이 튀어나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주하늘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 주하늘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선 공유하는 거예요. 공난숙은 그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다정한 위로도 아니고 감정의 고백도 아니고 또 절차로 돌려버리는 사람. 하지만 그게 주하늘이 지키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주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요. 밖으로 나가면 감시 시작이에요. 공난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내일 보면 알겠지. 주하늘이 문을 열며 덧붙였습니다. 공난숙 씨. 내일은 엄마가 아니라 증인으로 가요. 공난숙은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가슴 어딘가가 찢어졌는데도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증인으로 가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가도 돼. 나는 내일 진태석의 목을 치러 가는 거니까. 공난숙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한동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작전 회의였고 그 다음부터는 감옥 밖 감옥이었거든요. 회의실 옆 작은 방. 호텔처럼 번쩍이지도 집처럼 따뜻하지도 않은 공간. 침대는 단정했고 커튼은 두꺼웠고 창문은 밖이 흐릿하게만 보이게 처리돼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긴 도망칠 수 없게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공난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얼굴이 아직도 뻣뻣했어요. 화장은 거의 다 지워져 있었고 립스틱 자국은 피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이 꼴로 검찰청을 가라고. 입술이 떨렸지만 공난숙은 웃었습니다. 웃는 게 아니라 부러질 뻔한 자존심을 억지로 세우는 소리였어요. 그때 벽 쪽에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알림등이 켜졌고 테이블 위에 놓인 얇은 폴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하늘이 남겨둔 거였어요. 내일 동선 진술 포인트 질문 예상 리스트. 공난숙은 폴더를 펼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질문 예상 리스트? 진짜 사람 하나를 인형처럼.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공난숙은 웃음을 잃었습니다. 너무 정확했거든요. 진태석 지시를 증명할 물증이 있습니까? 공난숙 씨가 관여한 계좌는 몇 개입니까? 왜 지금 와서 폭로합니까? 당신도 공범 아닌가요? 주하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줄에서 공난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하늘과의 관계. 그 질문은 칼이었습니다. 잘못 대답하면 공난숙의 생존이 아니라 주하늘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공난숙은 폴더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하늘아, 넌 진짜 나보다 더 잔인하구나. 그 순간 침대 옆에 작은 서랍에 놓인 일회용 폰이 보였습니다. 공난숙은 확실히 알았어요. 주하늘이 나를 믿어서 준 게 아니다. 감시가 필요해서 준 거지. 공난숙은 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에 단 하나의 번호만 저장돼 있었어요. 이름은 없고 딱 두 글자. H. 공난숙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폰을 내려놨습니다. 전화는 지금 하면 안 됐어요. 지금 전화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 감정에 잡아먹힐 테니까. 그 대신 공난숙은 가방에서 오래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앞장에 적힌 글씨. 아무한테도 보여준 적 없는 글씨. 바지 사장 명단 계좌 비상카드.
공난숙은 손톱으로 수첩 모서리를 긁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가장 중요한 페이지를 찢어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작았지만 그건 공난숙이 자기 과거를 찢는 소리였어요. 진태석, 내 목줄을 잡았다고 생각했지? 공난숙은 찢어낸 종이를 폴더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내일 검찰이 원하는 건 진술이지만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건 언제나 한 장의 종이었거든요. 오늘 밤 11시 40분.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난숙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밖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바닥을 밟는 발자국, 조용히 멈추는 기척, 그리고 문 앞에서 찰칵하는 아주 작은 금소금. 공난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잠금 확인. 경비 교대. 여긴 누가 지키는 곳이 아니라 누가 가두는 곳이었어요. 공난숙은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인정할게. 나 지금 무섭다. 그런데 공난숙은 곧 자기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야. 그때 일회용 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문자 하나. 내일 610 기상 650 출발 730 리허설 820 검찰청 도착. 말하기 전 3초 쉬기. 감정 금지. 공난숙은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감정 금지하. 그러다 문득 공난숙은 거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공난숙, 내일은 울지 마. 내일은 약해 보이지 마. 내일은 무서운 사람이 돼.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 1분 전에 공난숙은 눈을 떴습니다. 구치소에서 생긴 습관이었어요. 감옥은 늘 알람 전에 깨어나는 사람이 살아남거든요.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머리, 무표정, 손에는 옷걸이 2개. 공난숙 씨,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난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야? 여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의전팀. 의전팀. 그 단어가 우습고도 소름 끼쳤어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에게 의전이라니. 그건 위로가 아니라 연출이었습니다. 옷걸이 하나에는 검은 정장, 다른 하나에는 회색 코트.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검은색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은색은 죄인으로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난숙이 웃었습니다. 그럼 뭘 입으란 말이야? 하얀 소복이라도? 여자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회색입니다. 회색은 중립으로 보이니까요. 공난숙은 코트를 받아들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하늘, 너는 사람 감정까지 색으로 계산하는구나. 730 리허설. 차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공난숙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운전석에는 낯선 남자, 조수석에는 주하늘이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지금부터 리허설 해요. 공난숙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리허설? 내가 배우야? 주하늘이 대답합니다. 오늘은 배우 맞아요. 공난숙 씨는 피해자 역할이 가장 안전해요. 공난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피해자? 난 피해자 아니야. 난. 주하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공난숙 씨, 오늘은 진실을 말하는 날이 아니라 살아남는 날이에요. 공난숙의 목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너무 현실이었거든요. 주하늘은 A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딱 3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진태석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제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누군가가 죽지 않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공난숙은 종이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대사 너가 썼지. 주하늘이 짧게 답했습니다. 검찰이 듣고 싶어하는 문장이에요. 기자도요. 공난숙은 그 종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좋아. 말해줄게. 근데 난 그 인간을 끝까지 끌어내릴 거야. 주하늘이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어둡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판을 여는 거예요. 820 검찰청 도착. 차가 검찰청 정문 앞에 멈추자마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카메라 셔터, 플래시. 공난숙 씨, 진태석 회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공범 아닙니까? 문이 열리는 순간 공난숙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하늘이 아주 낮게 말했어요. 말하기 전 3초 쉬기. 공난숙은 1초, 2초, 3초.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 그 빛이 공난숙의 얼굴을 하얗게 갈랐습니다. 공난숙은 울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무서웠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공난숙 씨, 진태석 회장 체포에 협조하는 겁니까? 공난숙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알던 것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공난숙이 폭로의 문을 연 겁니다. 그때 검찰청 입구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검사. 그 뒤에는 수사관들. 그 검사와 공난숙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공난숙 씨, 진술하러 들어가시죠. 공난숙은 그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주하늘을 보려는 것도 아니었고 경호를 확인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진태석이 이 장면을 보고 있나? 공난숙은 입꼬리를 아주 작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끌어내릴 거다. 공난숙이 검찰청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주하늘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술이 아니라 사냥이 시작이었습니다.